꿈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일 월요일날 공부할 든말스 6단원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설과 관련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연설할 때 쓰이는 글을 뭐라고 할까요? 용우님 이야기해 보세요. 맞습니다. 지훈님 이야기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훈님하고 용우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맞아요. 연설문. 자, 연설문. 자, 오늘은 연설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학습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든말스 109쪽에서 121쪽까지 공부해 볼 거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연설이 필요한 경우와 특징을 알고 연설문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오늘 연설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연설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연설문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연설문을 정리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연설이 필요한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설은 뭘 하는 거죠? 누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연설이란 준영님 대답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혜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연설. 네, 맞아요. 연설은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을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연설할 때 필요한 글, 바로 뭐라고 할까요? 바로 연설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그림에 나오는 1, 2, 3, 4번은 어떤 연설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용우님 이야기해 보세요. 1번. 맞아요. 1번은 전교 어린이 회장 뽑는 후보들의 연설입니다. 그럼 성진님 두 번째 거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 생각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연설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해 보세요. 현성님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는 맞아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한번 설명해 보세요. 지혜님. 네, 맞아요. 네 번째는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취임 인사를 다른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연설입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연설이 필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리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연설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우리 한번 요거 보고 나공이나 책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는 경우 어떤 연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교 어린이 회장이 나왔고요. 이외에 또 한 가지 더 한번 적어보고요. 다음은 자신의 의견을 펼쳐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경우. 자, 교장 선생님의 요 그림이 있었고요. 이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써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 우리 예에서 나왔던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 또 어떤 연설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써보십시오. 자, 쓸 때는 일시정지 하십시오. 자, 여러분 두 번째는 연설문의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 아세요? 김구 선생님 어떤 분이세요? 네,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분이죠. 이 김구 선생님께서 쓰신 나의 소원이라는 연설문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소원이라는 이 연설문을 보면서 연설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좀 보이나요? 그래요. 자, 연설문은
나에서 온 글을 일시 정지시키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로 시작되는 나의 소원이라는 김구 선생님의 연설문입니다. 이 연설문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설문에 바로 처음에는 바로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말을 써야겠죠? 맞아요. 관심. 자, 두 번째는 연설문은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여러 번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맞아요. 반복해주면 좋죠. 자, 세 번째. 자, 연설문의 목적은 듣는 이를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자, 민규님 이야기해보세요. 네, 맞아요. 설득하기 위한 거죠. 자,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 바로 설득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외에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자, 연설문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슨 말을 써야겠어요? 성경님 대답해 보세요. 네, 맞아요. 높임말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자, 연설문은 듣는 이의 특징과 무엇을 생각하였습니다. 맞아요. 기환님 뭐라고요? 그래요. 자, 연설 시간이 너무 길면 또 안 되겠죠? 적절하게 연설 시간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자, 여섯 번째는 연설문의 끝부분은 듣는 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자, 태우님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뭘 줘야겠어요? 희망적인 마무리를 주어야 되겠죠? 희망적인 마무리. 그걸 주어야만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죠? 이렇게 연설문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특징들을 잘 익혀서 어떻게 그럼 연설문을 정리하면 되는지 같이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설문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연설문의 처음 부분에는 듣는 이의 관심을 끄는 말을 쓴다. 자, 두 번째는 관심이었고요. 연설문은 듣는 이가 이해하기 쉽게 문장이나 낱말을 여러 번 반복하여 써도 좋다. 다음 세 번째는 연설문의 목적은 듣는 이를 설득하기 위한 이다 라는 것. 다음 네 번째, 연설문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슨 말을 사용한다? 네, 높임말을 사용한다. 다음 다섯 번째, 연설문은 듣는 이의 특징과 무엇을 생각한다? 맞아요, 연설 시간을 생각한다 라고 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연설문의 끝부분은 듣는 이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희망적인 마무리를 한다. 자,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연설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활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연설문 정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연설문 어떻게 정리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볼게요. 자, 연설문 글에 짜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텔레비전을 끄고 가족의 삶을 켜십시오라는 연설문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짜여져 있나요? 맞아요. 처음, 가운데, 끝으로 연설문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연설문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간단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연설문에서 제기한 문제는 뭘까요?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있나요? 기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연설문에서 제시한 해결 방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성경님 대답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이 연설문에서 제기한 문제와 해결 방법도 한번 찾아봤고요. 그러면 이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이 연설문이 지금 써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내용, 즉 문제와 바로 해결의 짜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짜여져 있다고요? 맞아요. 문제와 해결의 짜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처음과 가운데 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연설문 기억 다 하죠? 자, 바로 처음에 바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듣는 이의 관심을 끄는 내용을 처음에 써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 연설문을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자,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자, 방금 얘기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뭐를 찾아야 되나요? 성진님 이야기해 보세요. 맞아요. 해결 방법.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쓰기가 가운데 부분에 문제 제기 다음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내용을 줘야겠죠. 그래서 끝에 사람들이, 즉 듣는 사람이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이 내용은 어떤 느낌으로? 태우님 얘기해 보세요. 네, 맞아요. 희망적인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설문을 쓰기 위해서는 처음, 가운데, 끝에 짜임으로 되어 있고 또한 문제와 해결의 순으로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듣는 이의 관심을 끄는 내용, 그 다음에 가운데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듣는 이의 행동을 듣는 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내용 어렵지 않았나요? 자, 연설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연설문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설문은 어떻게 정리하는지 영상 보면서 차곡차곡 여러분의 배움을 잘 익혀가기 바랍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고요. 우리 내일 월요일 날 학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